인문사회계열 박사 과정생들 새로운 방식의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저 인간고찰에 관한 좋은 영감들 그런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박사 과정 수료생들을 위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안동에 와 있습니다. 구안동대학교, 현 국립경북대학교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대학교인데, 제가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이게 왜 왔냐면은 제가 이제 6월 1일 날 제가 발표가 하나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학회에서 이제 동동으로 이제 주관을 하는 그런 연합 발표회가 있는데 그 서양사학회랑 같이 하거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열리게 돼가지고 참관 겸해서 이렇게 미리 와 있습니다. 전 이제 두 번째 날 발표인데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그 대구에 있는 대학들과는 조금 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즈넉한 느낌이 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버스를 타고 그 발표 장소인 리첼 호텔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좀 피곤하네요. 현재로서는 좀 새벽이 일어나는 기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분은 고려 공청을 조선공산당과 공산주의자 관련 연구 속에서 그 부차적인 요소로서 다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 창립 과정을 주도한 인물 중 다수가 고려공청의 핵심 구성원 혹은 그와 연결된 인물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그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그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젠더 단분에 대한 어떤 영감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려면은 당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그 특성부터 좀 더 이해를 하고 거기서 여성 당원들이나 여성 조력자들이 어떤 역할을 실제로 담당했는가부터 파악한 이후에야 그런 얘기를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여성 당원의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그 어떤 흐름을 그렇게 본다면 조금 약간 역사적인 약간 왜곡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좀 우려가 되니까 그런 약간 뭔가 역사적인 관점과 그 뭔가 사회학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담론들을 조금 먼저 구분한 다음에 한번 융합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도 다 끝났고 잠깐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학술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못내하지 못한 아쉬운 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얘기하는 거의 주제는 현재 사학과 박사 과정생, 어쩌면은 인문사회계열 박사 과정생들 전체가 겪을 수도 있는 박사 과정 수료 이후의 상황, 어떤 식으로 이걸 헤쳐나가야 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제 메일로도 그렇고 많은 질문들이 와요. 그 중에 박사과정 수료 이후에는 뭘 해먹고 사느냐, 직업 진로를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강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돈을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좀 벌고 이제 박사도 학위 논문을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두 개가 가장 정석적인 진로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강사 자리 티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알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현재 있는 티오도 뭐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티오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들이, 예를 들어서 전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강사 티오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뭐 포항이나 울산 쪽에 있는 대학에 강사 티오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결국 지원을 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차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가기가 힘든데, 뭐 차를 이제 어떻게든지 구해서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얼마 없는 티오 와중에도 존재하는 티오도 못 잡고 고민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티오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 연구소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연구소를 가서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은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연구소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박사 과정 졸업을 위해서 논문 작성을 위한 그런 준비들이 좀 미흡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박사 졸업을 못하고 그냥 계속 연구원의 진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박사 졸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랑 또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이제 선택들이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어디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들의 그 연구 성과 도출 저하로 이어진다고 봐요. 박사 졸업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박사 수료해가지고 박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꽤나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 정말 개쩌는 인문학 분야에서 되게 엄청 중요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연구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밥 벌어 먹는 거, 생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필드에서 이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약간 학술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전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인문사회계열의 퍼포먼스를 증진시키고 싶다던가, 아니면 그걸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박사 과정생들이 박사 과정 졸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약간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강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냐? 뭐 강사 이제 학령 인구도 다 줄어가지고 강사를 이제 더 뽑을 이유도 없을 텐데 뭐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연구소 같은 경우도 아니 인문학으로 뭔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럼 연구소를 뭐 좀비 기업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박사 과정생들이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창출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에 관해서는 이미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 인문사회 뭐 이런 것들이나 연구교수 A형, B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박사 과정생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지원 사업을 타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조금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2025년 기준으로는 300명을 이제 선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 기준이죠. 2025년과는 좀 거리가 먼데,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생 같은 경우에 1373명, 2018년에는 1373명, 2019년에는 1506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단순 계산을 한다면은 1500명 중에 600명만 그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박사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늘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인문사회계열이 무슨 뭐 큰 사회에 그 기여를 한다고 그걸 지원해주는 돈을 더 때려 박냐, 돈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기술, 조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를 이끄는 또 중요한 동력이고 큰 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걸 또 다루는 게 결국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고찰하고 그로 하여금 좀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 바로 저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 고찰에 관한 좋은 영감들을 주는 그런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약간 인문사회계열에 있는 특히 박사과정 수료생들을 위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신진 연구 인력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강사님들 생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그분들께서 하신 연구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뭐 그런 지원, 뭐 아니면 사업 시스템들을 보강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이 신진 연구 인력들의 성과 도출을 위한 그런 이제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또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 뭐냐면은 일단 저부터 이걸 실천을 해야죠. 정부 지원에 의존을 하지 않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새로운 방식의 약간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고민을 한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계속해서 하겠다 말고는 뭐 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석사 졸업하고 나서 제 논문 작성 주제와 관련한 이제 나름대로 전시회도 열면서 호응을 좀 받았던 적도 있고 연구도 연구지만 그 연구 성과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들을 개척한 시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나왔을 때 좀 이제 뭔가 깎아내리고 약간 저평가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한번 보고 좋은 면이 있겠다 싶으면 응원을 하는 뭐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되면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응원과 지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게 저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성과를 많이 보여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그때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제가 얘기를 되게 길게 하고 막 재미없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실례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도 계속해서 쓰고 미래에 대한 그 성과도 조금씩 내면서 한번 박사 취득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